올림 그냥 올려요. 맞아요. 숫자 하나 올리죠. 그래서 뒤에 있는 숫자가 뭐든 간에 0만 아니라면 앞에다가 이렇게 숫자 하나 키워주는 게 올림이고요. 버리면 진짜 냈다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요렇게 있었어. 요거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에서 올림, 버림, 반올림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올림을 하게 돼서 100. 여기서 올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주희가 말한 대로 우리 올림을 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숫자가 뭐든 간에 무조건 1을 더 줘요. 얘한테. 그래서 이 9가 1을 더 받으면은 사실 얘는 90인 거니까 10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올림을 하게 되면은 100이 된다라고 이제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버림이 있었어요. 버림. 버림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뒤에 뭐가 있든 간에 그냥 버려요. 그죠?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2를 버려가지고 얘가 92였는데 2를 버렸으니까 버림을 하게 되면 90으로 줄어들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배운 게 반올림인데 반올림은 어떻게 해요? 이거 5 이상이라면은 5 이상은 올려주고. 맞아. 5, 6, 7, 8, 9는 올리고 5 미만. 네? 정확해. 5 미만은 미만은 내려요. 버림을 해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반올림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뒤에 있는 숫자가 0, 1, 2, 3, 4일 때랑 5, 6, 7, 8, 9일 때로 나뉘어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0, 1, 2, 3, 4일 때는 너무 작아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버림을 하기로 선택을 했고요. 5, 6, 7, 8, 9가 오면 숫자가 조금 크니까 얘네들은 올리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적으로 진행을 했고, 그 위에 지금 2가 있으니까 올림을 해야 돼? 버림을 해야 돼? 버림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는 거는 이제 반올림이라는 아이가 추가가 돼서 여기 나와 있어요. 0, 1, 2, 3, 4이면 버리고 5, 6, 7, 8, 9이면 올린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거는 반올림의 개념이 조금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반올림을 어쩌다가 하게 됐는지 상황을 먼저 봐야 하는데, 자, 92.2가 있었어. 근데 그걸 3으로 나눠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92.2를 3으로 제가 나눠볼게요. 그럼 일단은 9에는 3이 3번 들어가겠죠? 3, 3은 9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뺐어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내렸더니 2가 됐는데 2에는 3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0번. 그리고 나서 얘를 그대로 또 내렸어요. 2. 근데 22에는 3이 몇 번 들어가? 6번. 다 들어가지 않아요? 7번. 7번 들어가요. 그죠? 네, 7번 들어가서 3, 7에 21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뺐더니 1이 됐단 말이에요. 안 끝났어. 계속 남잖아요. 더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더 하려고 여기다가 0을 붙여서 또 나눴어요. 예, 그대로 내려와서 10에는 또 3이 몇 번 들어가요? 3번 들어가겠죠. 그래서 얘가 3, 3은 9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맞아. 근데 또 1이 나와서 0을 또 붙이면 또 10이 돼요. 그럼 이거 끝날까? 아니요. 절대 안 끝나겠죠. 그래서 계속 3, 3, 3, 3, 3, 3 여기 계속 1, 1, 1, 1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이게 끝나지 않는 나눗셈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끝나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절대로 나머지가 나누어 떨어지게끔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반올림을 이용을 해주고요. 이거 그대로 일단 올릴게요. 점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그럼 이거는 정확히 얼마인지는 구할 수가 없겠다. 대신에 어느 정도인지 반올림으로 구하자가 오늘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원하는 게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볼 건데요. 경우를 하나, 둘, 세 개로 나눠놨어요. 얘도 여기까지 했으니까 나도 저기까지는 할게요. 여기까지는 하자. 이렇게. 여기까지 써놓을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이번에 처음에는 얘가 몫을 반올림을 해서요. 1의 자리까지 나타내달라고 했어요. 그럼 1의 자리까지 나타내야 되면 우리 어디서 반올림을 해줘야 돼요? 그 30에서 그 0. 아니에요? 어디 1의 자리? 1의 자리까지인데 1의 자리가 어디죠? 여기 소수에서? 그 0 아니에요? 그치? 0. 0이 1의 자리죠. 왜냐면 얘가 10의 자리, 1의 자리, 얘는 소수 첫째 자리, 소수 둘째 자리, 소수 셋째 자리니까, 그죠? 그럼 얘가 원하는 1의 자리까지라는 거는 여기까지 나타내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나타내려면 바로 뒤에 있는 7에서부터 반올림을 해야 되겠네? 그죠? 근데 우리가 7은 올림을 해요? 버림을 해요? 올림을 하죠. 그래서 얘가 지금 빈칸 채우면 몫의 소수 첫째 자리 숫자가 지금 우리가 나눈 걸로 따지면 7이죠.
근데 7은 좀 큰 숫자니까 우리가 올림을 해야 한다. 반올림해서 나타내면 올림을 해서 얘가 원래 30이었는데 올림을 하니까 31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얼추 약 31 정도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그럼 이번에 두 번째에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소수 첫째 자리면은 어떤 숫자예요? 7. 7이 소수 첫째 자리죠. 그 여기까지 나타내려면은 반올림은 어디서 해야 돼? 그 바로 뒤에 있는 3에서 반올림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 봤더니 근데 여기까지 나타내려고 둘째 자리가 뭔지를 봤더니 3이야. 그럼 3이니까 올림을 해요? 버림을 해요? 그치? 버림을 해요.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버림을 하게 되면 30.7이 남겠죠. 그래서 여기는 30.7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반올림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뭘 제일 잘 봐야 되겠어요? 어디까지 반올림을 해야 되는지를 제일 메인으로 봐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것도 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소수 둘째 자리는 여기까지죠. 그럼 바로 뒤에 있는 3에서 반올림을 해야 되겠네. 그럼 반올림하면 얼마가 돼요? 30.73. 그치, 30.73. 왜냐면 3은 버림을 하니까. 그래서 여기는 30.73이 나온다. 이렇게 빈칸을 채워주시면 돼요. 반올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수 나눗셈이랑 반올림이 합쳐진 그런 단어이더라. 한번 밑에 있는 것도 같이 해볼게요. 얘 나중에 해놨어. 고마워라. 나중에 해놨네요. 우리 반올림만 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1의 자리까지 나타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1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얼마나 하게? 3이겠죠. 왜냐면 2는 버림을 하니까.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빈칸에 3 이렇게 적어주시고, 자, 그러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하면요? 3.3. 그치, 왜냐면 8은 너무 커서 올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3.4. 그 다음에 둘째 자리까지 하면요? 3.29. 왜냐면 5, 6, 7, 8, 9는 올림을 하기로 했으니까 5여서 올림을 해가지고 3.29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러면 다음 장 넘겨서 오늘 2개만 나가면 돼가지고. 오, 이거하고 또 뭐예요? 오늘 요거 빨간 책은 끝낼 것 같은데요? 채점 숙제 검사하고 뒤에 있는 단어 마무리 풀고 해야 돼요. 이거 설명 끝나고 보여줄게요. 금방 끝낼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얘가 어떻게 한 거냐면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6.2kg이 있었어요. 근데 이 6.2kg을 지금 2kg씩 담아가지고 파는 거예요. 근데 팔아야 되는데 2kg을 정확하게 담아서 팔아야 하잖아요. 아니면 사기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2kg씩 담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 내가 2kg을 이렇게 담았어. 그러면 2kg이 빠져나갔으니까 이 이후로는 4.2kg이 남아있는 상태죠. 그죠? 그래가지고 2kg을 또 담았어요. 그럼 지금 제가 총 4kg을 담았으니까 2.2kg만큼 남아있죠. 그죠? 그럼 2kg을 또 담을 수 있어. 또 담았어요. 근데 0.2kg가 남잖아요. 오, 그치. 그 6kg을 담았는데 남은 게 0.2kg이라서 얘는 팔 수 없어요. 그죠? 왜냐면 이거 갖다가 2kg이라고 사기치고 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팔 수 있는 거는 딱 여기까지만 팔 수 있고요. 이만큼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그럼 얘가 판매할 수 있는 거는 총 몇 봉지야? 라고 물어봤는데 몇 봉지 팔 수 있어요, 지금? 3봉지. 그치? 왜냐면 2kg씩 담은 게 3봉지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3봉지를 팔 수 있고요. 얼마가 남았어요? 0.2kg. 그래, 몇 쌀이 남았죠? 그죠? 남은 쌀은 0.2kg만큼 남아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여기, 이거 채울게요. 일단 여기 0.2 채워주시고, 0.2 채우고. 그럼 얘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오게 됐는지 나눗셈으로 알아보는 건데, 자, 나눗셈으로 할 때, 물론 우리가 더 나눌 수 있기는 해요. 더 나눌 수는 있지만, 여기서 2를 나눌 때요, 얘가 2, 3은 6을 먼저 만들어주세요. 근데 여기서 나머지를 쓸 때 사실은 요거를 그대로 내리기는 하지만요. 자, 여기서 더 이상 나누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내가 더 나눠봤자 이 1은 2로 나눌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3.1이 되는데 우리 한 봉지, 두 봉지, 세 봉지 이렇게 읽어주지 3.1봉지라고 안 읽죠. 봉지 찢어서 성격 다니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봉지, 두 봉지, 세 봉지가 돼서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요. 자연수가 될 때까지만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3.1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요. 얘가 자연수가 나오는 3까지만 이렇게 반올림 아니고 안 나눠요. 나누질 않아요. 그래서 나누지를 않고 이대로 그냥 나누고 끝난 거예요. 선생님, 근데 그때 뭐지 3학년 뒤가 2학년 되면 나머지 아니야 나머지. 맞아, 나머지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 왜냐면 우리 지금까지 나누는 거는 나머지 없이 다 나눴죠. 여기 0 나올 때까지 나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자기 나머지가 짠 하고 나오니까
당황할 수 있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나머지가 있게끔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래서 얘가 자연수가 되게끔 2, 3은 6까지만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는 나머지가 2가 아니라 여기 소수점이 있으니까 얘가 그대로 여기로 내려와서 실제로 남은 건 0.2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숫자들의 의미를 조금 파악을 해볼게요. 자, 일단 이 3은요. 제가 몇 봉지를 담았는지 봉지가 몇 봉지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2는 뭐냐면요. 제가 처음에 몇 킬로그램씩 담을지가 궁금해서 2로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2의 의미는 한 봉지에 얼마가 담아져 있는지. 쌀이에요. 한 봉지에 쌀이 얼마나 들어있는지가 저 2가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0.2가 의미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죠? 이거는 담고서 남은 쌀. 이 얼마인지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기를 할 때 문제를 보고 얘가 몇 봉지인지가 궁금하네. 근데 몇 봉지인지는 소수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자연수까지만 해야겠다라고 캐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눗셈이 나왔을 때 6.2kg이 있었는데 2kg씩 담았더니 3봉지가 나왔나 보다. 그리고 나서 0.2만큼 남았나 보네 라고 나눗셈을 보고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직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밑에 있는 걸 한 번만 더 해볼게요. 2번이네요.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네. 2번. 이거 저랑 같이 하니까요. 자, 처음에는 이제 색 테이프가 있었는데 이거를 5cm씩 나누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5cm씩 얘가 자른 거야. 근데 잘랐더니 5cm를 4번 자르고 조금 남죠. 근데 얘가 5cm가 되지 못해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5씩 뺐는데 총 4번을 자를 수가 있었어요. 근데 4번 자르고 나니까 색 테이프가 얼마나 남았어요? 3.5만큼 남았죠. 왜냐면 20만큼 떼졌으니까 3.5가 남았고, 그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은 총 몇 명이에요? 4명. 4명. 4명이죠. 하나, 둘, 셋, 넷, 네 정도 했으니까 4명을 나누어 줄 수 있고 3.5만큼이 남았다라는 거를 그림으로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매번 그림을 그릴 수는 없으니까 나누기를 한번 해볼게요. 23.5를 5로 나눴어요. 그러면 5, 4, 20 하고도 더 이상 안 나눠요. 더 이상 안 나누고 끝났어요. 왜냐면 4명한테 나누어 주고서 나머지를 내가 써보니까 3.5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저희가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은 4명이고 나머지가 3.5니까 남은 색 테이프가 3.5만큼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좋아. 또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10.1L가 있었어요. 정확하게 측정을 했나봐요. 그럼 이거를 얘가 3L씩 나누어 담으려고 하는데 담았어요. 근데 얘가 총 3번을 담으니까 얼마가 남았어요? 우리 1.1. 1.1만큼에 남았어요, 물이. 그래서 우리가, 그럼 내가 3번 담을 수 있다는 건 3병을 채울 수가 있고, 나머지는 조금 모자라서 1.1만큼이 남는구나, 이렇게 채워주면 되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나누기도 후딱 해버릴게요. 그럼 여기서 3은 9로 나누었어요. 근데 더 나누지 않고 나머지를 1.1이라고 소수로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럼 담을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이 몫을 보고 3병에다가 담을 수 있고, 남은 물이 나머지 1.1만큼이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을까요? 선생님 목말라? 잠깐 끼고요. 그럼 바로 옆에 있는 것들 한번 쭉 풀어볼게요. 여기서 지금 다 푼 다음에 40분 쪽까지. 그래도 돼요. 풀고 갔다 와도 돼요. 40분 쪽까지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다 하는 대로 제가 숙제 검사해드릴게요. 볼까요? 자, 이거 어디 있어요? 뭐가 달라요? 그 남자, 첫 번째 남자의 바지에 맞아요. 이거. 그냥 여자의 가방에 그 곰돌이가 없고요. 그리고 그 빨간 색깔 지붕 있는 집 거기에 약간 닭 같은 게 없어요. 닭 같은. 여기 곰돌인데 여기는 이거 달려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있어요. 풍향계라고 하죠. 그래서 풍향계라고 하는 이 친구가 여기는 없는데 여기 달려있어요. 이제 바람이 불면 이렇게 돌아가는, 그죠? 바람이, 얘가 돌아간 거를 보고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풍향계라는 아이입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것도 한번 볼게요. 자, 여자아이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컵으로 파는 게 있고, 콘으로 파는 게 있는데, 컵과 콘의 무게를 제외하고, 아이스크림 한 개의 무게를 잴 때요. 그때 컵은 0.2kg, 콘은 0.25kg인데 1kg의 가격이 궁금하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예전부터 계속 했던 거야. 1kg이 궁금하다고 했으면
킬로그램이 궁금한 거니까 이 킬로그램 무게가 기준이 돼서 나누기 뒤에 무게를 넣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컵은 0.2kg이라고 했으니까 뒤에다가 0.1 그리고 콘은 0.25가 궁금하다고 했으니까 0.25를 뒤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2,500 나누기 0.2는 얼마 나와요? 콘이 더 싸네요. 이거 얼마인데요? 12,500원. 그래서 얘는 12,000원. 12,000원이요. 그리고 얘는 맞는거가 맞네요. 12,000원이 돼요. 그래서 더 저렴한 건 누구? 콘 아이스크림이 더 저렴하겠죠? 왜냐면 똑같은 무게에 대해서 콘 아이스크림이 더 적은 금액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평가 풀게요. 2단원 평가예요. 풀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날 건데 대신 다 푸는 대로 바로 집에 갑니다. 그리고 제가 숙제는 표시해서 잘 각자 드릴게요. 이게 푸는 게 아니었어요? 같이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게 풀어볼게요. 준비, 시작!